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부연 장원재 하이 베트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예. 바로 얼마 전이죠. 르엉수원 쯔엉이라는 예. 베트남 그 20세 이하 청소년 네네. 대표팀의 에이스. 예. 이 선수가 K리그에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습니다. 예, 그거 이야기를 듣고 네. 상당히 놀랐습니다. 입단식을 호치민에 가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호치민의 렉스 호텔에 가가지고 베트남 한두 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이 세상에 축구에 미쳐도 베트남처럼 많이 미친 나라는 아 없습니다. 그럴까요? 유럽? 저는 유럽에서 오래 살아서 아니, 다른 분들은 네. 남미 쪽에 축구에 미쳤다 하지만요. 네. 뭐 죄송스럽지만 제가 남미를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여러 나라를 그래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베트남처럼 축구에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축구에 미쳤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인데 예. 브라질은 70년에 세계 최초로 월드컵 3번째 우승을 하면서 이 예, 줄리베 컵이 예. 영구 소유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라 공휴주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 놀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승하는 날 대통령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서 본인부터 삼바춤 추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데 브라질 국기에 저기 그 지구본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 오르데소 프로그레소라 그래가지고 질서와 진보라는 포르투갈어가 써 있는데 이 지구본을 축구공 모양으로 바꾸자. 네, 이런 논의가 그 정도군요.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대표팀이 출전하는 축구 경기가 열리면은 학교, 병원, 소방서 무조건 다 올스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학교가 올스톱인 거는 학생들이 등교를 물론 안 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축구 보느라고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남미 쪽에는 어쨌든 뭐 축구의 광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좀 광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 때문에 전쟁 난 나라도 저 남미 쪽이죠. 그거는 이제 중미요. 엘살바도르랑 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예. 네. 축구 때문에 전쟁까지 났죠. 전쟁까지 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온두라스가 온두라스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경제의 상당 부분을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아무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엘살바도르가 전쟁도 지고 전쟁도 지고 축구도 지고 축구도 지고 네. 그게 1970년 예선이니까 69년입니다. 정확히 언제냐면은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하던 날이에요. 달 착륙하던 날인데 그날 하루는 인류의 이름으로 축하하자. 그래서 전쟁 쉬고 전쟁 쉬고 하루는 전쟁 쉬고 협의가 잘 되는군요. 그래서 아무튼 온두라스가 그럼 쉬고 나서 또 붙었습니까? 그렇죠. 그날 하루 쉬고 다음 날부터 전투 재개죠. 엘살바도르가 항복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에 그러면은 엄청나게 막 원한이 쌓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82년 스페인 월드컵 예선 때 온두라스는 이미 본선 진출이 확정됐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가 멕시코한테 이기면 나가는 거고 비기거나 지면 못 나가는 거고. 근데 옛날에 전쟁까지 했으니까 감정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온두라스가 우리는 스포츠맨쉽에 입각해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멕시코 이겨주는 바람에 엘살바도르가 그렇습니까? 월드컵 본선에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나가서는 첫 경기를 헝가리한테 10대 1로 지는 등 3전 3패하고 왔습니다만 저희 나라도 옛날에 헝가리한테 우리나라도 8대 0이죠. 9대 0이요. 9대 0. 54년 터키한테 7대 0. 7대 0. 두 경기. 저희들도 그런 엄청난 54년 스위스 월드컵. 첫 출전. 그리고 나서 월드컵 출전한 게 86년 멕시코 월드컵. 멕시코 월드컵이 처음이죠. 그때 저 기억나는데요. 그때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하고 했는데 3대 1로 졌죠. 3대 1로 졌어요. 그때 박창선 감독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최초의 역사상 득점자죠. 3대 0으로 지다가 쫓아가는 골이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축구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차가. 예.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잠을 못 자서 네. 제가 아는 친구들하고 축구를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갔더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울분에 차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깜깜한데 거기서 공을 차고 있는 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축구 하면은 상당히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오직 하면 축구, 야구 빼면 없다. 그래서 다른 구기 종목 그 선수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예, 예. 근데 베트남은요. 네. 수요일 날 하고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있죠. 경기가 네. 있는 날이죠. 네.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 또 있죠.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날은 거의 저녁만 되면 아무 길거리에나 TV를 내다 놓습니다. 유럽 경기를 보는군요. 예. 네. 그래서 TV를 내다 놓고 거기서 막 저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러나 싶었는데 그거 아마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포츠 토토. 예, 우리도 스포츠 토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스포츠 토토라고 공공연히는 없는데 암암리에 이렇게 뭐 아무튼 자기들끼리 사설. 예. 그러니까 네. 곳곳에 이렇게 그날만 되면 저녁만 되면 그렇게 난리예요. 베트남은 스포츠 올림픽 메달 언젠가 은메달 딴 게 저기 태권도에서 그 여자 선수가 하나 딴 거 있고요. 그렇습니까? 2008년인가 2012년인가 그게 아마 올림픽 첫 메달일 겁니다. 베트남 역사상. 그래서 제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가끔. 예, 근데 베트남 축구는 올림픽 월드컵은 한 번도 못 나갔고 그렇게 그렇죠. 아이고 나가지도 못 나죠. 네. 올림픽도 못 나가고 월드컵도 못 나가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떤 일이 박사님? 있습니까? 그 동남아 일대에 그 옛날 우리 뭐 킹스컵도 있고 박스컵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박스컵 해가지고 그렇죠. 따로. 뭐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예, 뭐 우리 지금 저 북한, 중국, 한국, 일본하고 하는 게 그 무슨 컵이죠? 동아시아 게임이죠. 대회. 네. 예, 베트남도 그거 있죠. 그 동남아. 동남아는 타이거 컵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예, 맞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싱가포르. 예. 네.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브루네이도 나오든가 거기 네팔도 나오든가. 아무튼 그런 경기가 있죠. 그게 나름대로 그 동남아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벤트예요. 그런데요. 타이거컵.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다른 나라하고 해서 라오스하고 게임을 했어요. 오늘. 네. 이겼죠. 네. 우리 월드컵 그 4강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길거리 뭐 빰빰빰빰빰 대한민국 해줘 갖고 한참 막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한 10배 한 게임 이겼는데 그냥 그게 한 10개. 그래서 곳곳에 그냥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네. 오토바이로 한국 사람들 다 봤을 거야. 뭐 오토바이로 막 국기 흔들고 막 난리인데 경찰도 못 말립니다.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저기 몇 년 전인지 생각 안 나는데 싱가포르이 사실 조그맣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국의 귀화 선수 매치를 써가지고 타이거컵 최초로 우승하던 날 싱가포르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필리핀도 네. 축구 필리핀은 농구 아닙니까? 예. 농구고 축구는 정말로 뭐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스페인계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필리핀 혈통의 스페인계 선수들 몇 명을 영입해가지고 국가대표팀 수준이 갑자기 그 동남아 정상급으로 발돋움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뭐 한 최근에, 필리핀 하게 되면 뭐 제일 유명한 게 뭐 건투나 아니면 그죠 파퀴아오. 옛날에 막 플래시 엘로르데. 예예. 네. 건투나 아니면은 뭐 농구 유명했죠. 지금 그렇게 그 필리핀 혈통의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선수 중에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고 뭔가 그래도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향수가 있는 선수들을 접촉해서 몇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도 수준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판판이 질 정도는 아니고 많이 올라갔죠. 베트남은 그래도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보다는 좀 위고. 그렇죠. 베트남은 아무래도 근데 이제 베트남 곳곳에 가면 이렇게 인조잔디 구장이 있어요. 축구 구장이. 그 비싼 땅덩어리에 참 상당히 비싸거든요. 호치민이요. 서울 집값보다 집값이 더 비싸고 땅값이 더 비싸요.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 축구장을 많이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이용하려면은 돈을 주고 이용을 하죠. 근데 거의 365일 나이트 시설도 나이트 시설 조명. 저녁만 하죠. 낮에는 못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저녁 한 6시 한 5시부터 되면은 난리예요. 근데 그 주위에
구장이 그러니까 크니까 구장이 잘라가지고 한 구장에 한 6개 팀이 이제 따로 이제 그 주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상점 아니 그 스트리트 푸드 예, 네. 길거리에 이제 노점상들이 쫙 있죠. 왜 그거 보러 또 와요 또. 그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렇게 한번 이겨서 난리를 하니까 아 저놈들은 어떻게 월드컵도 한 번 못 나간 놈들이 저지를 하면 월드컵 우승하면은 야 이거 이제 정지되겠다. 베트남은 지금 프로 리그가 있는 건 아니죠. 옛날 한국 실업 축구 같은 리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1년 내내 돌아가는 리그는 없고. 리그는 없고. 그럼 옛날식으로 한국식으로 대회 컴피티션 바이 컴피티션으로 그런 것도 잘 제대로 제가 제가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 실업 축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실업 축구나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클럽 축구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클럽 축구 뭔가 실업 축구나 세미 프로나 뭐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베트남에서는 그 기업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처럼 뭐 LG나 뭐 소위 말해서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 모시고 가서 이렇게 베트남 무슨 저 축구 부흥 계획 이런 거 한번 세워도 재밌겠네요. 감독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과연? 그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 그 출판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지금 이 정도로 베트남의 그 축구 열기가 뭐 올라온다고 하면 리그 만드는 거는 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박지성이가 왔었어요. 베트남에서 자선 경기도 하고 그게 광적인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실력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한국은 8년 연속 올림픽에 나갔다. 그리고 지금 7년 연속 7번 연속 월드컵에 나갔다. 쟤네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죠. 8번 연속 나갔죠. 86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서는 거기서 또 4강도 했다니까. 알 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도 2002년 4강.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인 거고. 아시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국이지만 축구에 그래도 3번 연속 출전했나요? 일본이 98년부터는 계속 나왔습니다. 프랑스. 98, 2002, 2006, 2000 5번 나왔죠. 벌써 5년 됐습니까? 그게 이제 뭐 월드컵 티켓이 좀 늘어나면서 일본도 혜택을 받고 한국도 좀 수월하게 좀 나가게 된 거죠. 예전에는 뭐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호주하고 그러니까 16개만 전 세계에서 16개국만 나갈 때 74년에는 한국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최종 예선까지 가서 호주한테 졌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게 이제 73년 시드니 원정 경기는 0대 0으로 비겼고 11월 3일 날 서울운동장에서 김재한, 고재욱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김재한 선수는 호주 백패스를 가로채가지고 넣은 거고 고재욱 선수의 슛은 그 호주 선수 다리 수비를 2번 튕기고 들어간 거고 2대 0으로 이기다가 대단하십니다. 바로 한 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한 골을 먹어서 2대 2가 됐는데 사실은 마지막 30분 동안은 호주가 골을 못 넣은 게 이상할 만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대 2로 끝났죠. 요새 같으면은 어웨이 골 룰이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국이 지는 거네요. 어차피 한국이 지는 건데 그때는 이제 어웨이 골 룰이 없었거든요. 골 득실만 따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무승부 골 득실도 똑같으니까 일주일 후에 홍콩에 가서 일주일 뒤에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국이 1대 0으로 집니다. 당시 그 스코틀랜드 리그 소속이던 그 선수 이름이 지금 호주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거리 슛 25m 중거리 슛 한 방을 얻어맞고 그때 당시에 골키퍼가 이세영 골키퍼였나요? 아니면 변호영 골키퍼였나요? 2대 2로 비길 때는 변호영 1대 0으로 질 때는 이세영.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이혜택 하면 뭐 바나나킥 그죠 11번 바나나킥으로 막 한다고 그러고 막 그때 뭐 시골에 있으니까 더 부풀려 가지고 공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과장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78년은 이제 난적 이스라엘을 3대 1로 꺾고
최종 예선에 갔는데 최종 예선이 이제 이란, 호주, 쿠웨이트, 홍콩, 한국 5개국이 홈앤드 어웨이로 붙었습니다. 근데 월드컵에 나간 거는 6승 2무의 이란. 2위를 차지한 게 바로 3승 4무 1패의 한국. 그 1패는 호주한테 2대1로 진 거고요. 호주가 꼭 발목을 잡는군요. 이란의 6승 2무. 이란의 6승 2무 가운데 2무가 다 한국이랑 비긴 겁니다. 부산에서 0대0, 테헤란에서 2대2.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지금까지 알고 계세요. 테헤란에서 2대2로 비길 때 2골을 넣은 사람이 지금 저 고양 하이 FC 과거 할렐루야 축구단의 그 대표였던 이영무 감독. 이영무 감독 키가 조그만하시고 레프트 윙을 보셨죠. 그렇죠. 백넘버 9번. 9번. 엄청 부지런하시고 키가 조그마시면서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영무, 왼쪽에는 김진국. 네, 오른쪽은 차범근. 그때 또 차범근. 아무튼 그때 멤버 78년 멤버가 이제 무슨 뭐 박성화, 조영준, 그렇죠. 조광래, 신현호, 조영증, 이영무, 강병찬, 차범근, 대단하십니다. 허정무, 박상인, 최종덕, 박상인. 이렇게 나가는. 맞습니다. 74년은 이제 고재호, 김재한, 이차만, 최재호, 정강지, 정병탁 이렇게 나가는. 김기복.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집안에도 축구 선수가 있어요, 사실은. 누가? 박항서 감독님이 한번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가 장녀신데요. 저희 장녀신데 이제 밑에 바로 이모님이 하나 계시고 외삼촌이 셋이 계시는데 막내 삼촌이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해가지고 숭실고등학교 축구부 부장까지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상황이 못 들었어요. 대학을 못 갔죠. 고등학교 때까지 주장이었으면. 축구를 잘했고, 그런데 이제 4강이 못 들은 바람에 대학 그 혜택이 없어서 못 가다가, 이제 금정고시, 학원에 이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공주 4대 가가지고, 지금 영어 선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굉장히 지금도 미련을 못 배우고, 아무래도 축구를 했으니까 축구에 대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만 보면 항상 이렇게 광적으로. 근데 예전에 시골에, 박사님 아시다시피 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축구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컵 해가지고 박스컵. 아시아컵 뭐 이런 거든 축구와 레슬링이었어요. 그렇죠. 김일, 장영철, 천규덕. 왜냐하면 권투는 1년에 한 번 세계 타이틀전이 있을까 말까니까. 그러니까 축구는 주기적으로 해줘서 정기적으로 해줘가지고 축구를 굉장히 그때는 이스라엘하고도 이상하게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저쪽 유럽으로 갔죠. 그런 바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오세아니아에 있던 호주가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이제 베트남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끌끌하게 생각하는 중동 국가는 걔네들은 표시를 안 합니다. 왜요? 이란 뭐 이런 데도 축구 잘합니다. 이상하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한테만 관대하고 다른 나라는 잘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러나요? 아무튼 베트남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그렇게 자국 축구 리그 제가 이제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국 축구 대표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축구 열기만은 광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 체격이 굉장히 왜소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기본 이렇게 평균 신장이 180을 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 선수. 예전에는 김진국 선수, 이영무 선수 이런 거 보면 좀 작았잖아요. 165, 168 머리를 쓰는데 제가 아는 허정무 감독님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죠. 예전에 171, 2, 3으로 거의 펠레 마라도나가 다 그 키인데요. 170이고 마라도나가 16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축구신 메시도 168, 160. 그런데 베트남에는 이제 그 남자 평균 키가 이제 160, 한 4, 5, 2, 3. 여자가 156, 7.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체격적으로 좀 왜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우리나라 축구가 좀 터프하다 그러더만요. 다른 상대방 감독들이 한국하고 게임을 해본 감독이라면 스피디하고 좀 거칠다. 한국은 굉장히 거칠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트남은 그런 데서 버텨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체격에서 딸리니까 지금 동남아의 축구 옛날에 말레이시아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쇠락했죠. 사실은 버마. 버마 말레이시아. 버마는
70년대 초반에는 올림픽도 나가고 예, 메드르캅의 네. 굉장히 강팀이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나 버마는 정말 껄끄러운 상대였는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체격이 좀 왜소하면은 이제는 현대 축구는 체격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베트남 축구 예. 뭐 1억 2천이나 되는데 축구 할 만한 사람들은 꽤 많을 것 같고요. 이 르엉 수원 쯔엉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 시즌 시작 되면 제가 인천 뭐 직접 가셔서 네 우리 르엉 수원 쯔엉 선수랑 한번 인터뷰도 시도를 해보고. 아마 그럼 베트남에서도 아마 난리가 날 텐데요. 한국 프로 축구 구단에 입단을 했다면은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텐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겠죠. 예, 80년대 그렇죠. 초반에 그 태국의 피아퐁, 피아퐁 선수가 그렇죠. 금성. 득점, 럭키 금성. 지금의 그러니까 FC 서울이죠. K리그 득점 왕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피아퐁 선수 이후로는 동남아 출신 이제 두 번째 K리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건 1984년도였죠. 피아퐁 선수가 한 게. 베트남에 하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한테 시집 가는 거에 로망이고. 예, 로망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연예인들한테는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축구 선수는 비교적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바탕으로 나와 있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축구 선수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베트남 월급이 15만 원인데. 아니 베트남에 아까 뭐 프로리그 잘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가끔씩 이렇게 사이트로 보면 축구 선 그러니까 로망하는 결혼 상대자 축구 선수. 그렇군요. 중국도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중국도 축구 선수와 결혼하는 게 로망이라고 들었는데 한국도 이제 뭐 축구가 좋은 소위 말해서 좋은 돈벌이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프로리그 생기면서 축구 선수 결혼하면 전부 다 연예인입니다. 이상하게 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나운서 그런 연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거의 김남일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예전 이야기지만 허정무 감독님도 방송인 최민아 여사랑 하셨고 그다음에 보면은 어쨌든 박지성 선수도 그 언론계에 있는 아나운서. 그렇군요. 다 거의 보면 또 뭡니까 미스 코리아나 이런 분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죠. 안정환 선수. 저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스완지에 있는 누구죠? 기성용 선수도 지금 연예인 한예진 씨랑.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프로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은 스포츠 선수 에코로 유명인, 인기인. 인기. 그다음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축구를 하면 반 영웅적이 되니까 결혼하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열기.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되면 한번 직접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책 계약하러 가는 김에 거기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직접 역시 보여드려야 납득을 하니까. 언젠가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 좀 보여주고. 가끔 월드컵 예선에는 가끔 붙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쪽 나라의 리그나 아니면 대항전, 국가 대항전은 크게 내세워주는데 한국하고는 잘 안 내세워줘요. 왜냐면 지니까 해봐야 안 되니까. 예전에 우리도 좀 방송 유치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녹화로 보여주고 이거 같은 거는 직접 알겠습니다. 현장 중계했습니다. 베트남 가서 할 일이 많네요. 많습니다. 축구장도 가야 되고. 여러분 베트남 좀 와보세요. 그 정말 재밌고 좀 따뜻한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요. 아무튼 베트남의 축구 열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포털로 통해서 우리 박항서 감독님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최근에 바쁘신 것 같은데 보시고 전화 주시면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